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 원장입니다. 쌍꺼풀의 시즌이 왔습니다. 네. 방학이라서. 네. 네. 그래서 쌍꺼풀 상담하면 보통 이제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대략 한 70%의 분들은 인아웃 폴드 해달라고 그래요. 인아웃 폴드. 네. 네, 맞습니다. 이 인아웃 폴드가 전문가 입장에서도 제일 이상적인 라인이고, 제일 저도 선호하는 라인이에요. 근데 오늘 인아웃 라인이 그러면 뭔지, 그리고 또 왜 인아웃 라인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김학영 원장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꺼풀 수술이 이제 뭐냐? 쌍꺼풀 수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쌍인 경우에는요, 눈이 작은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고, 뜬 눈의 위쪽 부분을 피부가 약간 처져서, 이게 나이 들어서 처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처진 거죠. 약간 처져서 뜬 위의 상단 부분을 일정하게 가려주는 거죠. 마치 이렇게 모자를 쓴 것처럼요. 그래서 눈을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눈으로 가는 빛이 적죠. 눈빛이 어둡고, 또 눈이 작아 보이고, 또 위쪽을 볼 때는 이마를 써야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용적으로는 무쌍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눈, 쌍꺼풀이 있다는 것은 속눈썹 위쪽에 눈을 떴을 때 그 남는 피부가 접혀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뜬 눈만큼을 충분히 다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눈으로 가는 빛이 충분해요. 그래서 눈빛이 좀 더 초롱초롱한 모양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쌍꺼풀을 하게 되는 거죠. 쌍꺼풀을 만들려면은요, 기본적으로 눈을 뜰 때 처져 내려가는 요 피부, 빨간 부분이 눈을 뜰 때 무쌍의 경우에는 요 빨간 부분이 처져 내려가거든요. 그 내려가는 피부가 못 처져 내려가게 요 피부하고 그 안쪽에 눈을 뜰 때 위쪽으로 당겨지는 안검 거근의 근막하고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연결을 그냥 실이나 매듭으로 이렇게 묶어주기만 하는 거. 그래도 쌍꺼풀 훌륭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비절개법, 매몰법이라고 하고요. 이 상처를, 여기에 이제 상처를 주고, 이제 의도된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착을 이용해서 연결을 만들어주는 것을 절개법이라고 하죠. 또 쌍꺼풀을 만들면 아무래도 여태까지 끌고 올라가던 분량보다도 더 많은 분량, 요만큼의 조직을 더 많이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부담이 돼서 쌍꺼풀 했더니 오히려 안검하수, 눈이 더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의 힘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눈매 교정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쌍꺼풀을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김학영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눈 상담을 하러 올 때 많이들 하시는 생각이 우리 이제 비절개로 이제 매몰법, 그리고 혹은 자연 유착법으로 간단히 찝기만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가 비절개로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은 라인을 원하는 높이의 디자인을 하고 앞부터 뒤까지 한 5포인트 정도 잡아주고요. 아주 얇은 실을 왔다 갔다 해서 실의 힘과 유착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유착이 되는 라인 아래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쌍꺼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비절개로 수술이 가능한 눈의 스타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사진으로만 봐도 비절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피부가 얇아 보이고, 두 번째로 지방도 별로 없어 보이고, 앞쪽에 몽고주름도 세지 않습니다. 절제해야 될 피부 여분도 많아 보이지 않고, 눈 뜨는 힘도 좋아 보여서 이런 눈은 자신이 원하는 쌍꺼풀 크기와 상관없이 비절개로 수술이 가능해 보이는 눈입니다.
이런 분들 눈도 비절개로 수술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역시 피부가 얇아 보이고 지방이 적어서 이미 쌍꺼풀 같은 주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좌우에 비대칭이 있거나 혹시 이거보다 조금 또렷하게 쌍꺼풀을 만들 목적으로 비절개로 수술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피부가 얇아 보이고 지방이 별로 없고 애매하게 쌍꺼풀 주름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쌍꺼풀 주름이 또렷하지 않고 좌우의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매몰로 라인을 또렷하게 그리고 좌우 대칭을 만들 목적으로 우리 비절개로 쌍꺼풀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눈을 감았을 때 피부가 얇아서 이런 결들이 밖으로 잘 노출되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한지민 씨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진만 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안 한 것 같고요. 역시 피부가 얇아서 깊지 않은 주름이 있는 상태이고 다만 좌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눈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쁘시고요. 만약에 이제 좌우 대칭을 조금 더 맞추고 라인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좌우를 맞추는 비절개 수술이 가능한 눈입니다. 하지만 어린 분들은 피부의 탄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절개가 안 된다고 상담 때 말씀드리면 다들 실망을 좀 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들을 환자들에게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 보시면 피부의 탄력은 좋아 보이고 눈 앞부분에 피부가 조금 많아 보이고 눈 위에 지방은 이 정도면 많은 편은 아니고요. 눈 뜨는 힘은 좋아 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쌍꺼풀 크기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크지 않은 쌍꺼풀도 괜찮다고 한다면 환자의 몽고주름보다 크지 않은 쌍꺼풀을 만들어서 앞부분과 몽고주름의 억센 피부결에 맞춰서 매몰로 라인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인아웃 이상의 큰 라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앞부분 여분의 피부와 억센 몽고주름을 이겨내는 쌍꺼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의 피부를 절제해주고 몽고주름을 풀어주는 앞트임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쌍꺼풀 수술 상담으로 오면은 이렇게 생긴 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분인 줄 알았더니 같은 분. 네. 같은 분인 줄 알았더니 다른 분. 네, 다른 분인데 비슷하죠. 네. 가장 이런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의 탄력이 매우 좋아 보이고 눈 위에 지방도 좀 있고요. 앞부분의 피부 여부는 많아 보입니다. 몽고주름 때문에 노후가 많이 가려져 있고 이런 분들 대부분 이제 앞에서부터 보이는 라인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라인을 크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소세지 눈이 될 수 있고요. 라인은 적당히 잡아주면서 눈 위에 지방도 빼고 앞부분의 피부를 절제해주면서 수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모양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아주 작은 라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몰이 비절개로 수술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금방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에 눈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삼배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상담을 해야 정확하겠지만 실제로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안검 하수가 있는 눈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추가로 눈매 교정을 해야 해서 절개로 쌍꺼풀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듭을 만들어주는 비절개의 경우에는 조금 지방이 적고 또 아까 눈 두덩 자체가 눈꺼풀 자체가 좀 두꺼우면은 그 부분이 연결이 약하기 때문에 그 연결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절개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절개냐 비절개냐를 선택하는 게 사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사실 절개를 해야 하는데 비절개를 할 경우에는 풀릴 가능성을 조금 어느 정도는 빨리 풀리거나 아니면은 운이 정말 조금 잘못한 경우에는 너무 쌍꺼풀이 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이 너무 많아져서 눈뜨기가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인아웃폴드, 인아웃폴드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아웃폴드 쌍꺼풀은요. 쌍꺼풀이 있는 눈은 눈 위에 경계선이 2개 있는 거예요. 눈 위에 경계선이. 그러니까 속눈썹이 나 있는, 속눈썹이 이렇게 쭉 나란히 나 있는 이 눈꺼풀, 아이리드의 제일 끝단 부분에 한 선. 예, 그거 하나 하고요. 그 위쪽에 이 피부가 접히는 쌍꺼풀이 피부가 접히면서 또 다른 라인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는,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그게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쌍꺼풀 주름 라인이 있고 속눈썹 라인 두 라인이 존재하는 게 보통 쌍꺼풀이죠. 쌍꺼풀이죠. 그 두 라인, 그러니까 속눈썹 라인하고 위에 쌍꺼풀 라인이 눈 앞머리에 가서 합쳐지는 것을 인폴드라고 해요. 합쳐지니까 인폴드인데 이게 합쳐지는 것을 인폴드라고 하고, 합쳐지지 않고 앞쪽에 가서 이렇게 계속 만나지 않는 것, 쌍꺼풀 주름 라인하고 속눈썹 라인이 끝까지 만나지 않는 경우, 이것을 아웃폴드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두 라인이 만나면 인폴드, 안 만나면 아웃폴드예요. 그러니까 인아웃 라인이 그럼 뭐야? 네, 여기서 그 전에 인폴드가 되는 이유는요. 이 인폴드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쌍꺼풀 라인이 그 앞쪽까지 가기 때문이 아니라 쌍꺼풀 라인이 몽고주름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몽고주름의 엣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주름의 엣지가 쌍꺼풀 선부터 아래쪽까지 이어지니까 마치 속눈썹 라인하고 쌍꺼풀 라인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몽고주름이 없는 외국 사람들, 몽고주름이 없는 인종에서는 인폴드라는 게 없어요. 쌍꺼풀에서는. 다 아웃폴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오른쪽처럼, 왼쪽처럼, 쌍꺼풀 라인, 몽고주름이 이 경우에는 없는 거거든요. 몽고주름이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 요 아래쪽하고 위쪽하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밴드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거든요. 없는 경우에는 인폴드가 나오지를 않아요. 전부 다 아웃폴드. 앞에, 그러니까 속눈썹 라인하고 쌍꺼풀 라인이 다 떨어져 있고 앞에서 만나지 않죠. 만난다는 것은 몽고주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네, 이런 인폴드들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미리서 이렇게 만나요. 여기서부터 만나.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쌍꺼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여기서 만나죠. 또 이렇게 거의 만나는 부분이 눈의 앞머리 다 가서 만나요. 이런 경우도 인폴드예요. 그래서 인폴드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뒤쪽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만나든지 저 끝까지 가서 만나든지 그냥 다 인폴드예요. 우리 인폴드냐 아웃폴드냐를 따질 때 다 인폴드예요. 그런데 사실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눈하고 이런 눈하고 저 인폴드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눈하고 사실은 멀리서 봤던 특히 많이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폴드인지 아웃폴드인지가 쌍꺼풀의 모양을 결정하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인아웃폴드를 그러니까 글로 배운 거죠. 글로. 인터넷에 보니까 인아웃폴드가 제일 예쁘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건 인이잖아요. 여긴 안에 있으니까 인이고요. 여기는 바깥에 있으니까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거 인, 아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앞에 인아웃폴드 해주세요라고 물어보시는 인아웃폴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요. 다시 한번 어떤 게 인아웃폴드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걸 인아웃폴드라고 이런 인폴드 형태를 인아웃폴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인폴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아웃폴드도요. 이렇게 몽고주름이 있어요. 이거는 동양 사람들은 몽고주름이 살짝이라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양이 아니라 동아시아 사람들, 서아시아나 동남아시아만 해도 몽고주름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몽고주름보다 살짝 위쪽에 있는 경우, 몽고주름이 있더라도 몽고주름 안쪽으로 쌍꺼풀 라인이 들어가지 않고 살짝 위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아웃폴드. 근데 똑같은 아웃폴드라도 여기는 아웃폴드 앞쪽 부분이 거의 붙을랑 말랑하고 낮죠. 이렇게
이 서양 사람들, 이게 백인들 보면은 아예 몽고주름 없죠. 이렇게 없어요. 라인이 당연히 앞쪽에서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폴드가 될 수가 없고 큰 아웃폴드가 만들어지고 주름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 만들어지는 이런 큰 아웃폴드가 있고, 사실 그러니까 아웃폴드라고 해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똑같이 몽고주름이 각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쌍꺼풀 라인이 높아도 다 몽고주름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폴드가 되기 쉽고, 이렇게 몽고주름이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이 조금만 넘어도 동양 사람들도 아웃폴드가 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몽고주름의 크기, 또 몽고주름의 각도에 따라서 인아웃폴드가 많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아웃 라인이 뭐냐? 인아웃 라인이. 그러면 인폴드는 앞쪽이 만나는 거고 아웃폴드는 앞쪽이 안 만나는 건데, 그럼 인아웃폴드는 뭐냐? 만날랑 말랑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폴드하고 아웃폴드의 중간 정도라는 게 인아웃의 개념인데요.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만나거나 아니면 안 만나는 거지. 그 만날랑 말랑이라는 게 뭐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앞쪽 부분을 이렇게 만날 것 같은데 안 만나.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경우를 우리 요새는 세미 아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인아웃 라인의 하나고요. 바로 그런 형태를 아웃폴드인데 인아웃인 거야. 그래서 아웃폴드형 인아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앞쪽에 가면 만나요. 만나는데 쭉 안 만나고 있다가 끝에 가서야 만나는 거. 이것도 인아웃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폴드형 인아웃이 있고 아웃폴드형 인아웃이 있다. 그래서 인아웃이라는 건 쌍꺼풀 라인이 끝까지 가다가 만날랑 말랑 하는 건데, 그게 만나는 형태가 인폴드형 인아웃이고 안 만나는 형태가 아웃폴드형 인아웃이다.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쌍꺼풀 모양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 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쌍꺼풀 수술과 다르게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은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눈 뜨는 근육의 그 끝에 근막을 줄여줌으로써 눈 뜨는 작용을 조금 더 힘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눈매 교정술이라고 말하는데,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은 상안검 거근과 그 다음에 뮬러근,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상안검 거근은 위쪽에, 그리고 뮬러근은 아래쪽에서 서로 평행하게 붙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눈을 뜨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령을 팔로 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팔꿈치 관절과 이두근으로 큰 움직임으로 들 수 있고, 우리가 손목 관절로 까딱까딱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 수 있는데,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거하고 요렇게. 네. 안 보인다. 요게 뮬러근이라는 거죠. 눈 뜰 때 이렇게 하는 거가 안검 거근이고, 네. 요 끝에 가서 이렇게 더 들어주는 거. 예, 끝에. 네,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안검 거근은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 뮬러근은 눈을 다 뜬 상태에서 눈에 힘을 조금 더 줘서 눈을 살짝 더 크게 뜰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 뜨는 근육을 줄여서 눈매 교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절개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 피부에 절개를 가해서 쌍꺼풀을 만들고 하면서 이 안검 거근을 줄여주는 수술이고, 우리가 비절개로도 눈 안쪽 결막을 통해서 피부에 절개 없이 이렇게 뮬러근을 줄여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피부에 절개를 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뮬러근을 줄여서 눈매 교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비절개로 눈매 교정이 가능한 케이스를 보시면 겹주름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비교적 잘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라인을 하나로 잡아주면서 눈을 또렷하게 뜰 수 있도록 비절개 눈매 교정을 시행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의 적응증은 아주 심하지 않은 안검하수, 그러니까 경도의 안검하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상의 눈 크기에서 더 또렷함을 원할 때 그 케이스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간 이상의 안검하수, 그리고 중간 이상의 안검하수에서는 조금 안검하수 교정 효과가 부족할 수 있고 그마저도 오래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명하게 눈뜨는 힘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교정해야 될 안검하수가 중등도 이상 있어 보이고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절개로 쌍꺼풀을 잡으면서 절개로 눈매 교정을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뭐 나머지 조건은 좋아 보이는데 아래 삼배간이 있고 안검하수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도 절개로 쌍꺼풀을 만들면서 눈매 교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쌍 눈매 교정, 즉 쌍꺼풀을 안 만들고 눈매 교정만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꺼풀은 싫은데 눈이 크게 되기를 원하는 경우고 아마 남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쌍꺼풀을 하나도 안 만들고 눈매 교정을 하면 눈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하면 속눈썹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눈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는 눈매 교정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쌍꺼풀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눈매 교정을 해버리면 속눈썹이랑 피부하고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속눈썹이랑 피부가 서로 부딪혀서 속눈썹이 꺾여서 내려오고 각막에 속눈썹 찔림 등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밖에서 보이는 눈 크기는 피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속만 올라가지 눈이 커지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담하다 보면 내가 꽂힌 쌍꺼풀 모양과 본인의 눈 조건에 어울리는 라인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수술 방법까지 정해 오셔서 간단히 찝어서 이렇게 화려한 아이돌 같은 아웃라인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고요. 특히 나이가 젊으실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마 조금 더 화려하고 용감하기 때문이 화려한 것을 선호하고 더 용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리고 매체에 노출된 연예인들의 얼굴이 대부분 화려한 얼굴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얼굴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이 연예인과 다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라인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자기 눈 조건에 맞는 잘 어울리는 라인을 의사 선생님과 잘 선택해서 수술하는 것이 좋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대부분의 경우 인아웃 폴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똑같이 인아웃 폴드라고 한다고 해서 똑같은 모양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뭐 어떤 경우 화려하다 뭐 그러는데 화려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대개는 쌍꺼풀 큰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또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인아웃 폴드를 실제적으로 특별히 나는 큰 아웃폴드, 나는 진짜 작은 속쌍꺼풀 이런 거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제가 대부분은 인아웃 폴드, 아까 앞쪽 부분이 다을락 마을락 하는 그런 인아웃 폴드를 많이 권해드리고 실제로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예 그냥 우리 이제 처음에 차트 적을 때 인아웃 폴드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예. 선호되는 이유, 인아웃 폴드가 선호되는 이유를 한번 좀 요약해 봐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쌍꺼풀의 목적은 눈 위에 쌍꺼풀 라인 두 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요게 이걸로 하시군요. 네. 네. 가장 큰 목적은 눈으로 들어가는 빛을 더 많이 해서 눈빛을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눈도 더 커 보이고 밝아 보이고 초롱초롱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쌍꺼풀이 없는 무쌍의 경우에는
뜬 눈의 위쪽 부분을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눈에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이고 그래서 눈빛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빛 만들어주는 거, 반짝반짝한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게 제일 큰 쌍꺼풀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 화려한 느낌도 나고 다 그러는 거지. 네. 그런데 이렇게 인폴드형, 이렇게 너무 일찍 만나는 인폴드형은 바깥에서는 빛을 차단하지 않지만 요 안쪽 부분에서는 이 앞머리에서부터 요거는 몽고주름에 영향하고 또 앞쪽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미 위쪽 쌍꺼풀 라인이 속눈썹 라인을 덮어서 완전히 덮죠. 그게 바로 무쌍인 거거든요. 위쪽에 있는 이 피부가 접히는 쌍꺼풀 라인, 여긴 쌍꺼풀이 아니니까 이제 쌍꺼풀 라인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 쌍꺼풀 라인이 속눈썹 라인을 완전히 가리고 마치 무쌍에서 보여주듯이 뜬 눈의 위쪽 부분을 가리게 되는 거죠. 이쪽 하프에, 이쪽 절반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깥쪽에서는 눈빛이 살아나지만 안쪽에서는 눈빛이 살아나지 않고 답답한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일찍 끝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반면에 아웃폴드, 쌍꺼풀 라인이 끝까지 가는 아웃폴드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동아시아인이 아닌 경우에는요, 이렇게 큰 쌍꺼풀이 있는 경우 많아요. 이거 사실은 동양 사람들,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난리 날 거야, 아마. 이런 모양을. 그치만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치만 이제 동양 사람들한테 저거 비슷하게 해놓으면은 말이죠. 이렇게, 속눈썹, 이 쌍꺼풀 라인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쌍꺼풀의 첫째 목표, 눈빛을 완전히 보여주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쌍꺼풀이 너무 높아서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소세지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아웃 라인이라는 것은 쌍꺼풀 라인이 끝까지 속눈썹 라인을 만나지 않아. 그리고 만날랑 말랑 하다가 결국 안 만나는 이런 세미 아웃폴드 이거나 아니면은 만나긴 결국엔 만나는데 끝까지 가다가 끝에서야 만나.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기간 중에 눈으로 가는 빛의 양이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충분한 쌍꺼풀 라인이 끝까지 앞쪽까지 가주는 라인, 이런 라인이 인아웃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웃폴드처럼 너무 크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아웃 라인을 다시 정의해 드리면은요, 쌍꺼풀 주름선과 속눈썹 라인이 눈 전체에서 만나지 않고 있다가 눈 앞마리에서 살짝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않는 형태의 쌍꺼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눈꼬리부터 눈 앞머리까지 속눈썹 라인과 쌍꺼풀 라인이 떨어져서 처짐이 없고 그래서 충분한 눈빛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웃폴트처럼 너무 높지 않아서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인아웃 라인이 선호되는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앞쪽이 붙지만 라인이 끝까지 가는 경우, 또 앞쪽이 약간 떨어지지만 너무 크지 않게 앞쪽까지 쌍꺼풀 라인이 이어지는 경우를 인아웃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고요. 네. 질문. 네, 질문에. 네. 네. 우리 엔젤님께서 나이 들어 눈꺼풀이 처진 경우는 쌍꺼풀 수술이 안 되나요? 상안검 수술은 너무 자연스럽고 무서워 보이기까지 하던데. 자연스럽지 않고. 네, 자연스럽지 않고 무서워 보이기까지 하던데 처진 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눈꺼풀 처진 경우 쌍꺼풀 수술 됩니다. 쌍꺼풀 수술 되는데 이제 쌍꺼풀 수술은 이제 우리가 쌍꺼풀이라는 건 처진 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처진 거를 이제 또 따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우리가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인상이 세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요즘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쌍꺼풀을 하고 남는 피부가 많이 남는 경우에는 이제 눈썹 밑에서 리프팅을 하는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눈썹이 눈썹 하수, 눈썹이 떨어져서 처진 눈을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이마와 눈썹 거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쌍꺼풀 플러스 처진 눈 개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쌍꺼풀 수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접어주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쌍꺼풀이 원래 없던 분들은 더 많이, 그러니까 원래도 처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쌍꺼풀 수술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는 거죠. 소매를 한번 접는 거죠. 예. 근데 접는 거 가지고 너무 많이 처진 게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접는 게 쌍꺼풀 수술이고 접으면서 잘라. 재단을 해서 잘라. 그러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 나이 들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외투, 그러니까 우리 몸의 피부와 바깥쪽의 조직들이 헐렁해지죠. 그러니까 마치 옷이 늘어난 거랑 비슷한 거고, 옷이 늘어난 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옷에다가 솜을 넣어서 빵빵하게 하든지, 아니면 옷을 줄이든지. 그러니까 옷을 줄이려면 피부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상안검 성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상안검 성형이 그 부분에는 올라가고 주변에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불균형이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만한 거상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요. 상안검 성형은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면요. 상안검 성형의 목표는 기능이에요. 기능을 어떻게 하면 기능적으로 시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건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미용적인 면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능적인 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세가 한 70대 후반, 80대 그런 분들, 요새는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수술할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왜? 기능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도 상안검 성형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막 처지기 시작한 이런 분들한테 상안검 성형은 조금 그렇게 조금 어색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안검 성형이라는 것 자체가 기능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좀 구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밍밍이 귀여워님께서 쌍꺼풀 수술을 재수술도 했는데 뭔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쌍꺼풀이 작아지는 경우는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디 봐서는 이제 젊으신 분일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저는 그렇습니다. 35에서 40 넘어가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처짐이 생겨서 작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쌍꺼풀이 수술을 해놨는데 20대인데 점점 작아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쌍꺼풀이 조금씩 풀리는 거일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수술하자마자의 크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붓기가 빠지면서 작아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보고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풀렸을 수도 있고요. 네. 붓기가 빠져서 이제 그게 본인 크기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쌍꺼풀 수술, 재수술을 쌍꺼풀이 작아져서 한 것 같다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점점 작아지는 게 고민이다라고 그러셨으니까. 사실 쌍꺼풀을 더 크게 하는 방법은 쌍꺼풀 재수술에서 쌍꺼풀 라인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쌍꺼풀 라인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거상을 하는 거예요. 거상을 하면 쌍꺼풀 위쪽 파트가 올라가면서 쌍꺼풀을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마 거상이나 눈썹파 거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 그러니까 얼마나 올려야 될지, 또 어느 정도 사이 라인을 목표로 할지에 따라서 좀 달리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쌍꺼풀 라인을 높일 때 쌍꺼풀로 높이면은요, 다 소세지가 돼요. 왜냐하면 더 높은 라인은 눈꺼풀이 더 두껍기 때문에 소세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자연스럽게 연하게 크게 하는 방법은 거상을 통해서 눈썹과 눈두덩을 끌어올려서 쌍꺼풀을 자체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쌍꺼풀 보일 때 이렇게 덜 접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연하게 라인을 높여주는 게 일반적으로 쌍꺼풀 라인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네. 우리 장난감님께서 이번 방학 때 수술하려고 하는데 앞트임과 쌍수하시고 싶으시고 더우면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고민인데 겨울에 하는 게 좋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요, 그 날씨가 이제 성형 수술 후 관리에 영향을 끼치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대한민국 요즘 실내 들어가면은 엄청 시원하고 사실 요즘 저는 추울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계절은 수술 후 관리를 위해서 계절을 선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오히려 여름에 수술하는 게 조금 덜 붐빌 때 수술할 수 있어서 더 나은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쌍꺼풀 수술은 사실은 계절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수술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 수술이에요. 코 수술은요, 겨울에 하면 염증 더 많이 생겨요. 네. 겨울에 왜 염증이 더 많이 생기냐? 제가 여러 번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얼굴 우리가 성형수술은 다른 수술은 달라요. 성형수술은 바깥쪽 피부와 그 얕은 층을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안면거상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쌍꺼풀도 그렇고 그런데 그 바깥쪽 피부의 혈액 순환이 날씨가 따뜻하면 충분히 있어요. 특히 더우면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 있는 열을 발산하려고. 그런데 겨울이 되면 자기 몸에 있는 열을 간직하기 위해서 바깥쪽 피부나 이 뭐 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혈액순환을 훨씬 적게 돌릴 수밖에 없다고요. 혈액순환이 적게 돌린다는 것은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상이라고 그러죠. 동상은 발가락이 어는 게 아니에요. 발가락이 어는 게 아니라 발가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우리 몸의 코어 열을 지키기 위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가락이나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 먼 거리를 포기하는 생체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콧끝 같은데, 콧대 같은데 혈액순환을 겨울 때 되면은 줄인다고요. 그래서 코 수술하고 나서 이 빨리 아물기 위해서는 많은 혈액순환이 필요한데 그 혈액순환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면역력이 국소적으로 떨어져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제 그러냐면요. 초겨울에.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때가 성형수술 제일 많이 할 때거든요. 공교롭게도. 근데 그 기온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12월 초쯤 되면 팍 떨어져요. 그때 염증 생기는 게 제 경험상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피부의 혈류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눈꺼풀에 쌍꺼풀 정도는 사실은 혈류가 그렇게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예,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쌍꺼풀은 큰 계절적인 요인이 없고 반대로 여름에는요 코 수술해도 웬만해서 염증 생기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코 수술의 염증은 정말 여름이 아니라 여름엔 오히려 덜 생기고요. 겨울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근데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의 그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A님께서 요즘 유행하는 쌍꺼풀 라인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젊은 분들은 인아웃 이상의 좀 라인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연예인들도 이건 정말 제 생각인데 이제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대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큰 라인을 선호하는 것 같고 이제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라인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은 보통 이제 인아웃 이상의 라인을 인아웃 라인이 제일 유행하죠. 네, 그쵸. 근데 더 크게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게 사실은 유행이 인아웃 라인이 유행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인아웃 라인이 쌍꺼풀 수술에서 가장 그러니까 인아웃 라인 같이 앞쪽까지 몽고주름의 영향을 충분히 개선하는 앞쪽까지 쌍꺼풀 라인이 이어지는 라인, 그리고 아웃폴드이지만 너무 높지 않은 라인, 그거는 예전서부터 유행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게 쭉 그렇게 수술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 수술에서의 목표였고요. 이제 요즘 들어서 오히려 이제 다양성이 생기니까 요즘 들어서 오히려 뭐 나는 저기 쌍꺼풀 라인 높은 게 좋아요. 또 나는 쌍꺼풀 라인 없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이제 뭐 무쌍에 가까운 속쌍꺼풀 이런 게 요즘 들어서 사실 그렇고,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또 다른 얘기죠. 남자분들은 예전서부터 다 속쌍꺼풀들을 원했죠. 근데 사실은요, 사진을 이제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 쌍꺼풀대로 해달라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 사진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눈이 커요. 눈이 큰 거야. 그러니까 그건 쌍꺼풀이 그 모양이라서 이쁜 게 아니라 눈이 큰 사람들이야. 사실 요새 무쌍 중에서 무쌍 중에서 매력적인 무쌍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요. 그게 사실은 작은 속쌍꺼풀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다 눈이 커요. 무쌍이라도 눈이 큰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쌍이지만 눈이 크면은 눈썹 이렇게 쫙 끌어올릴 때 눈 진짜 시원하게 크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쌍이지만 눈이 큰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라인이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눈의 크기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눈매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예,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유행이라는 게 사실은 유행 지나면 눈 쌍꺼풀 풀 거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아닐 거다. 그러니까 좀 더 멀리 보고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심슨님께서 아들이 방학 기간이라 졸린 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매 교정이랑 쌍꺼풀 수술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남자분인 것 같고 인아웃이나 아웃라인으로 수술 많이 하나요? 남자들은 어떤 라인으로 수술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남자들 인아웃이나 아웃라인으로 수술 안 합니다. 보통 안 하고요. 보통 이제 인라인 중에서도 이제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 속쌍, 그리고 뒤에만 살짝 라인이 보이는 정도, 뭐 굳이 라인의 이름으로 하면 인라인 중에 속쌍이 되는 건데요. 보통 그렇게 수술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남자들 쌍꺼풀 보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잘 못 봤습니다. 잘 없어가지고요. 네, 그쵸. 그게 지금 졸린 눈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게 약간 안검하수라는 뜻일 거거든요. 대부분 무쌍을 졸린 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무쌍은 졸린 눈이 아니지만, 졸린 눈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쌍꺼풀 크게 만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인아웃이나 아웃라인은 쌍꺼풀이 그렇게 작은 라인이 아니에요. 근데 졸린 눈에다가 인아웃이나 아웃을 만들면은요, 더 졸려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눈을 또렷하게 뜨면은 말이죠, 쌍꺼풀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눈매 교정, 눈 뜨는 근육을 딱 당겨주면 쌍꺼풀은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이고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큰 쌍꺼풀은 어울리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나중에 어색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쌍꺼풀은 작게, 눈은 크게, 그런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보리맘님께서 안면 거상 후 피통을 사용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원장님이랑 저랑 조금 이게 다른 것 같은데요. 피통을 네. 그러니까 저는 반반. 반반이죠. 아니, 반반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의사 선생님은 피통을 이틀간 한대요. 이틀간. 그래서 이틀간 입원을 해야 된대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전혀 안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 방법은 2시간 동안 해요. 2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저는 이 피통이라는 게 사실은 음압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음압을 걸어준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음식물 포장 중에서 이제 특히 육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이 이렇게 진공 포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압박이 딱 돼 있는 그런 포장이 돼 있죠. 사실 그렇게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그 피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배건이라는 거는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피를 빼는 게 아니라 공기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심층 안면거상이든 하고 나서 이게 다시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지만 압박을 하면서 그 안쪽에 음압을 걸어서 공기를 쫙 빼내고 공기하고 잔여 있는 부분을 쫙 빼내고 다시 압박을 하면 사실 저는 이틀간이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물론 수술이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러면은 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저는 대개는 수술하고 2시간, 이틀이 아니라 2시간 정도 하고 나서 압박을 고르게 해서 밀착을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뷰뷰님께서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사진을 찍으면 쌍꺼풀이 짝짝입니다. 라인 짝짝이만 교정을 따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라인 짝짝이 교정이 사실은 그냥 쌍꺼풀 수술입니다. 근데 아마 질문하신 의도가 이제 쌍꺼풀이 짝짝인데 한쪽에 맞춰서 딴 쪽으로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쪽에 맞춰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진 찍으면 대부분 쌍꺼풀 다 짝짝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짝짝이 얘기를 해서 근데 원래 지금 제가 오늘 주제 중에 한 주제가 저거잖아요. 인아웃폴드 예찬이잖아요. 근데 인아웃폴드의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인아웃폴드 단점이 뭐냐면 아까 쌍꺼풀 라인이 앞쪽에서 속눈썹 라인하고 만날까 말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아웃폴드 할 때 아주 드물지만 한쪽은 만나고 한쪽은 안 만나. 네. 그런 경우,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사실은 있어요. 그게 인아웃폴드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 멀리서 보면은 앞쪽 부분이 붙었나 안 붙었나 잘 안 보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쌍꺼풀 라인이 일정하게 결에 맞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거울 보면 한쪽은 붙고 한쪽은 떨어졌거든. 그러면 이게 약간 불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인아웃폴드를 목적으로 했을 때 간혹가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프레이 0130님께서 쌍수하고 붓기는 얼마나 갑니까? 계약하면 친구들이 바로 알아볼까요? 방학 한 달 정도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붓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절개로 수술하면 1주 말씀드리고요. 절개로 수술하면 2주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멍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간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계약하면 친구들이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없던 쌍꺼풀이 생겼으니까 눈이 더 당연히 알아보죠. 네. 근데 쌍꺼풀의 회복 기간이나 붓기는 쌍꺼풀 크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비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쌍꺼풀 라인이라는 게 아까 쌍꺼풀 피부하고 뒤쪽에 있는 제일 깊이 있는 눈 뜨는 근육의 힘줄에다가 연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낮은 쌍꺼풀에서는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학영 원장님이 그럴 경우엔 비절개가 가능하고 그거보다 더 위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절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층에서는 인접해 있어. 그 피부하고 뒤쪽에 눈 뜨는 근육의 힘줄이.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삼각형 모양이니까 더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려면은 주변에 훨씬 더 붓기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하고 회복기, 붓기는 쌍꺼풀 라인이 작으면 진짜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근데 쌍꺼풀 라인이 크면 한 2주, 3주 돼도 어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 라인의 회복기는 사실 수술 방법보다도 쌍꺼풀 라인이 얼마나 높았냐 낮았냐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끝났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질문들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